네,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입니다. 저도 올해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올리는 유튜브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파이 네트워크 러버 유튜버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분 유튜브 보고 정리를 잘 할 수 있었고요. 아무튼 모든 파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지만 주플리티브나 이 파이 네트워크 러버 같으신 분들 제가 나중에 헬륨 코인 본격 시작할 때는 연락을 드려서 또 이제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백서를 그 파이 네트워크 러버분이 아주 잘 정리해 주셨고, 아무튼 그것을 참고를 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던 것을 정리해 보니까, 연말을 맞아서 정리해 보니까 내년에 3월 14일 날 가든지 28일 날 가든지 시초가는 3월 14일 날 가면 한 10불, 28일 날 간다면 시초가 30불 이상에서 하겠구나. 그리고 내년도 목표가는 이 사람들 100불 내지 300불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 파이팀의 진정한 목표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참 엄청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기술을 세상에 내오는 비트코인을, 저도 비트코인 0.000000078개인가 그렇게 5,000원어치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코인을 소수점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파이라는 게 이제 소수점이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파이코인이. 그런데 소수점이 제로, 정수로 떨어지는 비트코인 대체 코인, 파이코인은 그냥 정수로 떨어지는 코인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파이코인 하나당 처음에는 자기네들은 1불로 하지만 자기네들은 아마 US 달러와 같은 1불 기준으로 하겠죠. 테더니까 1불 기준으로 하는데 시초가 형성은 10불 이상에서 가서 붙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이런 이제 모든 시나리오가 총 발행량 1000억 개를 하겠다. 파이코인 1000억 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포춘 텔러가 아니고요. 시장에서 저도 30년 이상 있었으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회사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참 다 날려도 먹고 다시 반성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정리한 건데, 이거는 저의 가설이라고 생각하시고 연말에 한번 공부 삼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파이 네트워크 러버 분한테 이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전 세력들은 지금 이 파이코인 팀에는 주가 관리 팀이 있습니다. 삼성그룹도 그게 없습니다. 각사에 있습니다. 각사에. 근데 초창기에 그게 없었을 때 삼성그룹의 주가 관리는 제가 담당자였기 때문에, 과장 시절부터 담당자였기 때문에 알고, 그냥 재무팀에서 이렇게 계략적으로 하지 작전 세력처럼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합니다. 삼성은. 그런데 아무튼 모든 작전 세력들은 일단 물량 파악부터 합니다. 물량 파악이라는 거는 지금 파이코인이 1000억 개다, 이건 아주 대단한 정보를 걔네들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량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누구한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물량을 통제할 수 있는, 물량 통제 능력 있는 파트너를 찾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령 이제 녹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각 물량 통제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얘네들처럼 95.57%다? 이거 못하죠. 이거 개미군단 95.57%다? 이거 절대로 주가 관리 못합니다. 코인 관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급 조절 세력을 규합한다. 이건 시장에서의 이제 나오는 수급 조절 세력을, 바잉 파워하고 이제 셀링 파워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수급 조절 세력. 그러니까 물량 파악하고 물량 통제 능력 있는 파트너 찾고 수급 조절 세력 규합하고, 이 세 가지를 파이코인은 시스템매틱하게 시스템으로 다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파이 팀에서 갖고 있는 자기네들의 그 물량은 1000억 개 중에서 200억 개를 갖고 있겠다. 20%입니다.
이건 초등학교 6학년에 이 파이를 알아야지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에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면적이라는 게 나와요. 정사각형의 안에 접하는 이 원의 면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비율이 78대 22입니다. 요 네 조각을 합치면 대충 22가 나와요. 그리고 안에 원의 면적이 78입니다. 그래서 78대 22는 이제 우주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우리 제사 지낼 때 쓰는 녹그릇, 그거 조선시대에 그거 유기라는 걸 개발해 갖고 거기에는 납하고 주석하고 동이 들어가는 건 다 알았는데 주석하고 동이 이게 몇 프로씩 들어가야지 이게 유기가 되는지 이제 그 우주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8대 22가 뭐 그걸 2대 8로 파레토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파레토 법칙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지구상의 인구 20%가 지구상의 땅의 80%를 소유한다. 어떤 조직이건 그 조직의 20%가 나머지 80% 하는 거랑 같다. 뭐 개미도 우리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20%는 일하고 80%는 그냥 논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만 모아놓고 또 갖다 놓으면 그 중에서도 20%만 일하고 80% 논다. 은행에서도 그렇죠. 은행이나 증권사도 그래요. 직원이 20놈이면 실제로 그 직원을 먹여 살리는 놈은 20%인 4놈이고 16명은 아닙니다. 지점장 입장에서는 16명 밉죠. 근데 그 16명을 밉다고 내보내게 되면 이쪽에 4명 중에서 또 한 놈이 닭플레이를 해갖고 미운 짓을 해요. 이게 이제 2대 8의 법칙. 그러니까 요 2대 8의 법칙을 잘 유지하는 게 어떤 거냐. 경영철학으로선 누구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 비율이. 이걸 전공한 사람이 파이 네트워크의 빵이라는 중국계 여자입니다. 대주주 지분 파이 네트워크 20%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략하게 여기 써놨는데 뭐 이게 정사각형이 20cm, 20cm다 그럼 400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의 지름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 해야 되니까 314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가 314고 전체가 400이고 나머지는 86이잖아요. 314 대 86. 요거는 78대 22. 이거를 77대 23으로도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79대 21로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충 8대 2 법칙으로 하는데 역시 파이 팀은 이 파레토의 법칙으로 자기네들은 20%를 가져갑니다. 20%를 갖고 하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숫자, 그게 바로 78대 22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일단 그 자기네들 대주주 지분을 확보한다고 얘기했고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제가 어제 그 파이 네트워크 러버 그분이 이제 자료 화면에서 했는데 코어 팀이 20%를 가지고 커뮤니티가 80%라고 파이 토큰 디스트리뷰션 이 표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보고 이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굴된 파이는 약 300억 개 정도인데 소각 후 더 줄어들 예정이라고 뭐 그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파이코인 채굴 200억에서 300개다. 그러면 한 파이가 1불 이상이 된다. 왜? 소각하게 되면 영업의 이익이 생기니까. 물론 비용도 있어요. 이 비용에 대한 분석은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때 가정으로 세워서 참 이 챙따오팡이 78대 22이 대주주 지분에 아마 그 이 커뮤니티니까 생태계에 누구에게도 파이오니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동안 고생해온 자기네들한테도 자기네들도 손해를 안 보는 그 대주주 지분 비율을 정하는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정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냥 뇌피셜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잡았죠. 저도 이렇게 잡았고 그게 이제 어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파이 네트워크 러버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자세히 그러니까 200억 개는 자기네들이 이제 홀딩하고 있고 나머지 800억 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뭐 프리메이닝 뭐 프리마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쉽게 설명하면 여기 파운데이션 리저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우리가 우호 지분 10% 갖고 있겠다. 주식용으로. 그리고 리퀴디티 풀 뭐 저기 소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회사가 자사주로 5% 갖고 있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는 시장 유동성은 65%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65%가 시장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건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이 65%고 내부자들이 35%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시장 유동성이 65%인데 지금 락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90%에 3년 했지만 시장 락업을 하게 되면 65%에 대해서 이제 이거 내부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유동성의 락업을 90%를 하든지 50%를 하게 되든지 그러면 지금 이제 파이 코어 팀에서 생각하는 그 바텀 라인 시장에 풀릴 수 있는 거는 몇 개가 되느냐? 아까 지금 한 300억 개에서 소각해서 한 300억 개 정도 되겠죠. 그 중에서 300억 개 중에서 65%니까 한 200억 개가 이제 되겠죠. 200억 개 중에서 90%가 락업이 걸릴지 50%가 락업이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시장에 풀리는 거는 100억 개 정도로 보는 거죠. 자, 그럼 100억 개 정도 지금 그러니까 이 락업 기간 제도로 물량 통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물량을 통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도와주려고 오케이 3년에 90% 해준 거예요. 시장 물량 전체 물량을 파악하고 시장에서 갖고 있는 그 시장의 그 각 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시스템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수급 조절만 하면 돼요. 시장에 나오는 건 100억 개밖에 안 돼요. 계속 보죠.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이 사람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현재는 밸류가 없지만 2021년에 상장한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이거 12월 27일 그제 또 버전업해서 내놨더라고요. 상장 후 한 3년 내로 한 70불, 그 다음에 4년째 100불, 5년째 800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 그런데 시초가는 이 사람은 30불에서 100불 봤어요. 100불 봤어요. 왜 이렇게 봤는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파이 동전을 쓸 땐 가치 없습니다. 백소 가치 없죠. 교환만 지금 물건 살 때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파이 코인 가치는 2024년에 70달러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시장에 올 때 30 내지 100억 될 것이다. 지금 파이 5 단계이다. 이 반감기 기준으로 단계를 이렇게 설명해서 어설프지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100불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락업이 끝나면 1년 내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코인 시장에 맞게끔까지 혼자 이것만 올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벤치마크로 아마 삼았을 겁니다. 비트코인하고 처음에는 같이 가고 길게는 같이 가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따로 가겠지만 아무튼 얘네들의 벤치마크는 소수점 없는 비트마크 시장은 우리가 다 먹겠다. 먹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의 4차 산업 가상 정부를 만들려고. 생태계를.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초가 그거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첫 해 300억 개 기준일 때 카르다노나 이 솔라나 정도의 이런 마켓캡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마켓캡이 여기 나왔죠. 마켓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켓캡에서 유동 물량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코인을 생각하게 되면은 자기 코인의 가치가 나오는 거지. 당장 제 주변에만 해도 시가총액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갖고 있는 거 곱하기 전체 물량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니까 시가총액 이꼬르 당신이 갖고 있는 코인의 가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면은 이 사람들이 1000억 개 유통 물량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억 개 내겠다. 일단 비트코인을 타겟으로 잡은 거예요. 1000억 파이? 대충 이게 1조 달러는 안 되지만 1조 달러. 그럼 이게 얼마죠? 1000불이에요. 그래서 파이코인 제가 3년 내 1000불 간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파이코인이. 저 같아도 보겠어요. 사람 3천만 명 모아놓고, 성인 3천만 명 모아놓고 그 정도 꿈도 안 가져요? 그 정도 꿈도 없이 3천만 명을 모아요? 뭐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난번 시가총액에서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정도 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테슬라 그룹이 얼마 전에 1조 달러 됐잖아요. 아니 테슬라 정도 못 만들어요? 사람 3천만 명 모아 놔두고 나 거기 사장 시켜줘도 만들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파이네트워크 러버가 해주신 분들 해주신 거로 봐도 야, 이 사람들이 주가 관리 시스템과 똑같은 코인 관리 시스템, 이거는 정말 삼성 재무팀 같은 데에서 이제 그 각 담당자들이나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역시 뭐 글로벌 대기업이니까 이런 거를 다 해야죠. 왜 그러냐면 코인이건 주식이건 직접 금융시장이잖아요. 금융이라는 게 뭐예요? 재무 사이드잖아요. 재무랑 회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회계는 있는 거 계산이나 하는 거고 재무는 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 사이드에서 지금 이 파이코인 재무 사이드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팀하고 잘 하고 있다. 걱정할 거 없다. 이제 당신들의 실력만 보여주면 된다.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렸죠. GGP. 그래서 락업 90%일 때 1000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1000불 곱하기 1000억 개 하면 1조 돼서 테슬라 정도의 마켓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꿈은 가져야죠. 3천만 명 갖고 있고. 제가 지금 더 늘어날 거고요. 이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총액이 왜 중요한지. 그래갖고 카르다노나 솔라나처럼 얘네들 기본적으로 뭐 비트코인이 한 20분의 1 정도 안 되겠지만 일단 그 정도까지는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파이오니어의 숫자나 얘네들이 그 현재까지 갖고 있는 코인의 수량으로 봐서는 카카오뱅크 정도의 마켓캡을 갖는다. 카카오뱅크 상장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마켓캡이 이 정도 나왔으면은 카카오뱅크보다 훨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파이코인은 카카오뱅크 이상 간다라는 거죠. 카카오뱅크 기준으로만 봐도 파이코인 하나당 10불은 기본이라는 소리를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거를 제가 파이코인이 이 사람들이 락업을 2주, 6개월, 1년, 3년 했는데 이런 걸 왜 하느냐? 전체 물량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고, 저도 추정해서 뭐 300억 개라는 정보를 찾았고, 그 중에서 이제 나눠져 있는 물량을 어떻게 수급 조절을 하느냐는 나는 그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락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확정을 줘놨고, 그러면 시장에 풀리는 것은 나머지는 얼마든지 기관 투자가를 동원하든지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고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이 몇 년간을 하면서 이게 어마무시한 비용이 들었을 텐데 1파일을 만들 때 1파일 지금 300억 개의 파일을 만들었으면요. 300억 개의 파일을 만들었으면 암만 안 들어도 이 사람들은 한 3억 불 혹은 한 10억 불 정도의 경비는 썼을걸요? 비용 없는 생산이 있나요? 그거 고려해야죠. 그거에 대한 레포트도 제가 봤어요. 비트코인이 그게 비용이 나중에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비트코인 기준으로 생각해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맞춘다고 해도 비용이 그 비트코인은 그 작업 증명 방식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스텔라콜 합의 방식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해서 뭐 아무튼 비용을 여러 가지로 줄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눌러주는 게 결국은 이거를 24시간마다 눌러주는 게 뭐냐면요.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게 되면 원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원장의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보상 받아야죠. 원장을 채워주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 스텔라 합의라는 게 지금 그냥 우리는 단지 누질러 주는 것 같지만
원장의 장부에 계속 지금 장부를 채워나가면서 블록체인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거에 따라서 얘네 목표가 딱 나온다. 이거 1000불 간다. 이렇게 이제 3년까지 딱 저는 명확히 총 발행 수량을 몰랐기 때문에 헤이 니콜라스 당신 이제 목표가 나왔지? 제가 그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저는 총 발행 수량을 몰랐으니까요. 앞으로 시장에다가 공급을 얼마나 더 할 건지. 근데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300억 개 되는데 몇 개 그 KYC 걸러냈고 맥시멈 1000억 개 할 거야. 딱 얘기했잖아요. 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추정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헬륨 코인처럼 언제 가격이 어떻게 된다라는 게 그냥 딱딱 나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기준이 있으면 그거보다 올라가면 비싼 거고 그거보다 내려오면 싼 거니까 내리면 사고 비싸면 팔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 보세요. 테슬라 1조 달러잖아요. 최소 지금 테슬라 정도의 생각은 이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코인 1000억 개 발행한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비트코인하고 테슬라랑 아마 지금 마켓캡 자체는 비슷해요. 마켓캡 자체는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12월 말일날 아무튼 뭐 어제 백서 발표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정말로 열심히 채굴 하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 은혜도 갚을 수 있고 저도 올해 하나 정말 이 파이코인이라는 거 알게 되면서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 20대로 돌아갔냐? 너 요즘 뭐 짓거리는 거 보면 막 20대 같더라.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친구들이 그러는데 참 파이코인 덕에 그렇게 됐고 주플렉스 TV나 뭐 저 파이 네트워크 러버나 무료채굴 탐사대나 그렇게 공부하는 많은 분들께 참 고맙습니다. 예, 해피 뉴 이어 새해에 뵙겠습니다.